자, 이번 시간은 디자인 싱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중심 기반의 디자인 방법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싱킹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떠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결과물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브랜드의 중요성을 현장에서는 더 중요시 되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요성은 제품이나 어떤 품질 그리고 기술 수준보다도 디자인과 브랜드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유심히 잘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디자인을 단순히 어떠한 제품의 외형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디자인 안의 내용들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제품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조차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1996년 와이어드에 의해서 디자인은 외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동 방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 안에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UI들,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처리하기 위한 버튼, 그리고 그 버튼의 위치, 그리고 그 버튼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의미, 이와 같은 것들이 몽땅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와 같이 스케치된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가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6가지에 대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싱킹에서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인 공감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감이란 문제 해결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디자인 싱킹의 두 번째 단계인 정의입니다. 정의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디자인 싱킹의 세 번째 단계인 문제 해결과 문제 해석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자인 싱킹의 네 번째 단계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싱킹의 다섯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발표 및 마무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싱킹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획, 마케팅, 관련 서비스 등 전 과정에 걸쳐서 디자이너들의 감수성과 사고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따라서 보통 공학에서는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공학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기능을 보기에 앞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고요. 그 디자인 요소 중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단을 보게 되는 거죠. 그 UI단을 사람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즉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UI 개념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UI 개념을 사용자가 쉽게 기능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싱킹의 4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중요시하는 프로세스의 실현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를 개선, 이 3가지를 계속 반복 처리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문제 해결과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처리 개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용자 중심은 제품의 가치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지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어떠한 제품이나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개발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중요시하는 프로세스의 실현인데, 이것은 개발 과정에서 같은 개발 안에 팀 구성들이 되어 있을 텐데, 그 구성원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면서 제품 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를 정의 요구에 대해서 파악한 후 가설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가능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도출해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프로토타입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에 의해서 나타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과제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두 번째, 프로토타입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한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페이퍼 형식의 프로토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 즉 모델링 형식의 프로토타입이 있고, 세 번째는 영상 기반의 프로토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 프로토타입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했던 내용들을 다시 개선하고 하는 반복 처리 부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래 맞는데, 그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따라서 일단 먼저 제품을 오픈을 하고 출시를 하고 그 사용성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가장 통용되기 쉬운 상품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이 프로토타입과 그 다음에 테스트와 개선을 반복 처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목표를 가능하게 처리하는 것들, 즉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개 나타났던 문제들을 여러 개의 솔루션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항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질보다는 양과 속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디자인 싱킹의 5개의 단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단계, 공감입니다. 즉, 공감은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관찰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문제 발견의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감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문제를 왜곡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통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싱킹의 첫 단계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1단계 공감,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의입니다. 즉, 문제의 해석입니다. 이 문제 해석은 정확한 해결 방법에 대한 정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efine,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공감 단계에서 얻은
통찰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렴적인 사고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위한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싱킹에서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면 사용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감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는 해결책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아이디어, 그 상상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은 창의적 아이디어 발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의된 문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로 확산적,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창의적 아이디어 표현의 의미와 필요성은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구체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은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인 표현 단계를 프로토타입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프로토타입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목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과제가 있습니다. 목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내용들을 시각화하는 아이디어 컨셉은 간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이디어 스케치로 기초 표현을 한 다음 그래픽 그림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아이디어의 핵심과 기능이 잘 나타나도록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것, 그게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의 그 필요성과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글로 표현하던 이런 텍스트 기반의 어떤 표현 방법을 텍스트로서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자체를 누군가한테 이해시키고 표현하는데 일관성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스케치 형식, 즉 도형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모티콘이 됐던 아니면 아이콘이 됐던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의 단순한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단순화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BI라고 얘기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디자인은 기업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단순화 표현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그 로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고는 일단 눈에 잘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독창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은 혹은 그 맥도날드 같은 것들, 이 맥도날드의 BI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링을 해서 맥도날드 로고에 단순화되어 있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애플 로고입니다. 애플 로고의 디자인이 지금 사과가 심볼인데 거기에 사과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거죠. 그게 예전에 있었던 원래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 애플 로고 디자인에 대한 변천사를 좀 보셔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단순화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디자인 싱킹에 의해서 돌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5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그 맥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 두 번째는 탐구,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서 설계하고요. 설계했던 내용을 제작, 그리고 5번째, 평가받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는 서비스 맥락에서 고객의 문제점, 그것을 파악하고요. 고객들이 하는 동작들을 분석을 해서 고객들이 기존의 UI를 어떻게 사용하고 제품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관찰,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가 바로 이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탐구입니다. 탐구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스케칭하고요. 그 스케칭에서 스토리보딩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타입 순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의 탐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용어들을 들으셔서 아마 이해가 되실 거다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내용들로 그 내용들을 도출해내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적인 내용들이 막 용수순 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런 내용들을 어떠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스케칭이고요. 그 스케칭에서 어떤 기능들이 처리되고 사용자에 대한 UI 단,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이 동작들을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보딩, 그리고 그 내용을 제품화로 해서 테스트하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프로토타입 순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직접 써보기도 하시고 그 어떤 형태로 만들어 보시기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 중에서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설계에 대한 내용과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문화, 장소, 그리고 방법을 고려해서, 즉 방법이란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은 누가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한 다음에 성격이 다른 어떤 물리적인 생태에 따라서 적절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탐구해내는 단계가 바로 설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 단계는 프로토타입을 수행하는 단계로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시스템에 관해서 사용자와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을 할 때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 나오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 모델을 진흙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실제 모양대로. 자동차가 바로 금형으로 해서 그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죠. 따라서 형태로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떤 진흙으로 해서 모양 형태를 막 만져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소통의 어떤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단계로 제작 단계입니다. 사용자 평가를 수행을 해서 더욱 제품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단계로 디자인과 사용자 상호 동의에 대한 사용성과 구현 결과에 대한 기능성들을 평가하는 데 활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평가에 의해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것에 적용을 시키시고 다시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 그 OS 단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OS단을 좀 보세요. iOS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버전들이 계속 버전업이 일어나죠. 그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받은 것을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적용시키시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적인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UI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UI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제품을 사용했었던 사람들의 경험성이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또 위아래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바로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용자의 경험,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따라서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얻은 경험과 느낌, 그리고 기억, 만족감들을 모두 표현해서 제품으로 사용하면서 내재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UX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와 같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의 주위 환경들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과 느낌과 그런 만족도적인 내용들을 개선하는, 즉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해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쭉 진행하셨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완벽하게 기능까지 구현은 이번 학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정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개선을 계속 시키느냐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까지만 이번 학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현에서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자신이 만든 아이디어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그 내용들이 파악이 잘 되는 형태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단어 선택은 주의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컨셉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기가 되고요.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결과물이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한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됐을 텐데 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 팀원들 간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공유한 팀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요. 토론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적절한 형식을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시켜서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피드백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요. 느낀 점을 종이에다 작성하거나 구두로 설명을 해서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적어뒀다가 나중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 아이디어가 도출된 과정을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수정 보완하면서 지금보다는 전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실 텐데요. 그 발표에 대한 어떤 자료의 목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형식을 나름대로 갖추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용을 좀 자유분방하게 쓰신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조금 논리적으로 목차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선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작업 과정, 즉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작업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작업 과정, 그래서 주제 관련에 대한 기본 정보라든가 이 주제에 대한 컨셉 도출, 목적이나 전략,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한 벤치마킹, 즉 이미지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이디어가 나왔을 테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스케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시안 작업 및 제작 과정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결과물이 나와서 프로토타입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게 시연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결과물에 대한 토론과 피드백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발표 내용에 대한 목차수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내용을 정리하실 때는 작업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와 같은 한 장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기반에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획을 하셨고, 이때 이 기획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컨셉,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연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주시게 되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고 단계별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총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작업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단계들, 제작 단계들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예, 이와 같은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사용된 결과가 어떻게 화면으로 표시되어지고, 이건 어떤 하나의 예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공감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고, 여러분들은 그 피드백 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제품에 개선을 시켜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표현 방법이 나오게 되고 기능화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